많은 학생들이 쌤,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같이 지문 독해하고 우리가 보통 복습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제 자습,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같이 지문 독해했고 같이 문제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방식 오케이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 부분에 2, 3, 4, 확인학습 2, 3, 4. 2, 3, 4 부분 문제 풀면 되는 거죠? 오늘 복습 방법을 제대로 짚어주겠습니다. 복습이 정말 너무 중요해. 사실은 내가 어떤 교재를 봤다,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다보다 월등히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바뀌었는가? 내가 정말 출제자의 의도대로 지문을 독해하고 선지를 판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교정하는 게 월등히 중요하잖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강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화하는 거,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자, 확인학습 풀고 그 다음 수강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약간 촌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옆에 적어보자. 옆에 적고 이 내용들을 여러 번 보면서 그 방향대로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확인학습 1번을 일단 다시 독해. 당연히 독해 방식이 바뀌겠죠. 자신의 문풀 방식을 복기하는데 이때 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왜 바둑 들 때 내가 뒀던 바둑을 반대로 내가 어떻게 뒀었지를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게 복기잖아? 자, 지문 독해 과정에서 단지 그냥 수업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가 아니라 지문 독해 과정에서 출제 포인트였던 중요 개념을 내가 봤는가, 놓쳤는가. 봤다면 잘한 거지. 그 부분은 보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봤으니까. 근데 놓쳤을 때가 문제인 거지. 내가 이걸 놓쳤네? 그러면은 나는 이후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됐지? 내가 출제 포인트였던 이 내용들을 왜 놓쳤지? 이겁니다. 이 부분을 복기하셔야 돼. 내가 풀었던 방식과 비교하면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왜 나는 이 오답을 골랐는가? 지문 독해도 일단 하나의 단계지만 그 이후에 다음 스텝, 선지 판단이죠. 왜 나는 이 오답을 골랐는가? 오답 골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 없이 그냥 골랐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감으로 때려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오답을 골랐든 정답을 골랐든 마찬가지. 근거 없이 감으로, 느낌으로 선지를 판단했다? 자,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근거를 기반으로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에 그럼 선생님 근거가 있나요? 다 근거가 있죠, 당연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추론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온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할 때도 충분히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는. 따라서 하나를 내가 만약에 정답을 틀렸다? 그러면 사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 어떤 부분을?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해결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전 시험이 아니잖아. 그 해결해가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의 과정. 자, 그래서 근거 없이 풀면 당연히 안 되죠. 근거가 있을 때도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풀었어?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 오답을 골라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문 독해에서 내가 오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미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지문 독해 과정에서 놓쳤는가? 두 번째, 지문 독해는 내가 잘했어. 출제 포인트인 것도 알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틀렸는가? 이 두 가지는 공부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지문 독해 과정에서 내가 이미 그 부분을 몰랐다? 그렇다면 지문 독해를 빡세게 공부하셔야죠. 다시 한번 패턴 장착하고 출제 포인트 넣어가면서 개념과 개념 간의 흐름을 찾으면서 지문을 다시 읽으셔야죠. 선지 판단에서 놓쳤다. 그렇다면 이건 좀 다릅니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문을 독해하고 나서 선지 판단이 결코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과정을 내가 놓쳤다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에 써있는 진술의 연결을 보셔야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왜 같은 말인가? 왜 이 내용이 지문의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얘가 왜 정답이고 얘가 왜 틀린 설명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있었을 때도 내가 지문 독해에서 놓쳤는지 선지 판단에서 놓쳤는지 이거에 따라서 복습에 어디에 주안점을 좀 더 둘 것인가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교정은 어떻게 하냐. 요게 복기.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풀고 강의 듣는 것보다 이 복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실제로. 내가 직접 해봐야 되니까. 나의 생각의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니까요. 반추해봐야지, 우리가 또. 그래서 교정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후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게 되려면 복기가 돼야 됩니다. 이 복기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돼. 이게 문제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 대안이 바로 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합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고도 하는데 오답 노트는 왜 정리하라고 하냐? 이거를 몇 번만 해봐. 몇 번 하다 보면 반복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계속 놓치는 포인트 반복된다고요. 그 반복되는 나의 문제를 찾아야 보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복습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 4번도 다시 한번 지문 독해 배운 대로 개념 찾고 표시도 빡빡하면서 눈으로 슉슉 보는 거 아닙니다, 이제. 손으로 표시 빡빡하면서 근거 명확히 찾아가면서 뒤에 문제들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죠. 이건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지문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